네 번째 노동 뉴스. 검찰이 쥐락펴락하는 노동 문제. 검찰 공화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말은 했지만 노동 문제까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할 줄 몰랐죠. 그렇죠. 정말 그 검찰 메모에 쿠팡 퇴직금은 불기소 이렇게 써 있었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 문제도 얘네들이 검찰에서 박상희는 기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동의가 들었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군산시 가족센터 그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아니라 호원대 산학협력단 시절에 그 교섭 혜택 지배 개입으로 이제 부당노동행위 우리가 구제 신청을 넣었어요. 일부러 그나마도 이제 김문수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노동부보다는 노동위원회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이제 노동위원회에 놓고 그 판정을 전제로 이제 노동부에 고소장을 이제 제출하려고 했던 거고, 그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그 교섭 혜택하고 지배 개입 건으로 부당 노동행위가 그 인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노동부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고, 근로감독관이 명백하다. 왜냐면 판정서가 있으니까. 예. 그 노동부 이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게 2년 동안 계류 중인 거예요. 사건이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검찰에서 이게 불기소 처분하고 알아서 끝냈더라고요.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노동부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이거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명백하게 증거까지 잡아서 인정한 것을 검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나 정책 기조가 사실은 법 판정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 없으면 예를 들면 대통령 누군지에 따라서 맞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르게 판정받고, 노동자는 형법, 사장이나 대표는 지도, 우리는 깜빵 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노동조합 간부는 갑자기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받더라도 우리는 구속 수사고, 그렇지. 사실은 사장님들은 그냥 불구속으로 편하게, 그리고 감옥에 가든 어딜 가든 또 나오고 또 괜히 또 갑자기 아프시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노동계에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또 그 자본가에게는 되게 관대한, 아무래도 유착이 있기 때문이겠죠. 서로. 그러니까 최근에 전주에서 그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직원분이 초코파이 사건 아시죠? 일명 초코파이.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늘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먹었어요. 혹시 그 비치된 커피를 드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게 1,050원인데 이걸 가지고 절도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옛날에 무슨 그 버스 기사 그 800원 커피 마시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고 뭐 이제 대통령까지도 뭐 이렇게 됐으니까 1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고 2심 항고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 이제 기소유예였나? 아무튼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항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끝냈어요. 이런 걸 보면서 1,050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2월 2일자로 이제 검찰이 최종 상고를 포기했죠. 왜냐면 이게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상고를 포기한 거고, 원래 이제 1,050원짜리 사건인데 이게 구공판 한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분이 변호사 비용만 1,000만 1심에서는 벌금 5만 원이 나왔고, 이게 보면 아시다시피 뭐 완주군 하면 어디겠어요. 이것도 아까 말하는 현대자동차가 아닌데, 그러니까 명칭은 다른데 현대자동차인. 그래서 뭐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쳐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뭐 이제 현대판 뭐 장발장 사건이다 뭐 네. 이런 네. 표현들이 많은데 네. 그건 장발장 사건이 아니에요. 노조 탄압이에요. 네. 명백히 노조 탄압이고 그 중심에 검찰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전주지검 문제가 많잖아요. 윤석열 핵심 라인들이 지금 전주지검에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 기소한 것도 예, 이쪽 전주지. 애들이라서 이쪽에 와가지고 뭐 재판을 받니 어쩌니 이랬던 거잖아요. 이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다. 노동 문제 본인들이 해서 아까 이제 김미룡 동지 말씀 맞다나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상징 같은 거죠. 그 검찰이 그 중심에 있었던 그치. 거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다름 아닌 검찰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온 거죠.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조합이나 조직이 없었다면 사실은 노동자 개인이 사실 이런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을까 그쵸.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 내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당한 조치를 받았을 때 과연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대우를 받더라도 사실은 말을 못 이슈가 해서. 되지 않았던 게 그냥 잘렸거든요. 잘려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던 거고 이제는 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절이 왔는데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 거지. 검찰, 권력자들은 사실 노동자를 탄압하고 힘없는 노동자들 억울하게 처벌하는 게 2025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게 26년도에도 아마 계속 되겠지만 그렇죠. 너무나 한탄스럽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도 사실은 그 억울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뭐 여담인데 그 쿠팡 그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그 부장 검사가 그것을 이제 폭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형편의 노동자들이 그 퇴직금 200만 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국감 나와서 장소에서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울먹이는데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조금 위더라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장검사 정도면 기득권이고 그렇죠. 이룰 만큼 이룬 사람인데 그나마 이런 양심들이 살아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저들처럼 막 이렇게 높아질 궁리하지 말고 정말 이 현장에서 정말 그 억울하게 피해보고 저런 검찰 권력을 비롯한 자본가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포갑을 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없는지 살피고 왜 없겠어요. 그 그쵸. 곳곳이 그런 노동자들이니까 이 노동자 민중들의 자주성을 위해서 더 구람 없이 투쟁해 나가야겠다. 좀 이런 다짐도 합니다. 네.